이 달림은 영창으로 해서 유명해진 김소연 이 변호사죠. 이 대전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이 서초갑 국회의원직에 말하자면 도전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본래 뭐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딸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자가 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서울에 와서 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겠다. 그래서요, 당내에서 본인의 서초갑 출마에 많은 방해가 예상되지만은 당을 혁신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겠다. 여의도 구태 기득권 라인 하나 없이도 승리해서 2030들에게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김소연 변호사는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석사학위 논문 표절로 문제가 된 전희경 전 의원을 서초갑 당협위원장에 임명하고, 또 지역구에 탄탄한 지지를 가진 조은희 전 구청장을 탈락시킨 당 최고위원회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한쪽에서 전희경 전 의원을 밀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30대 청년인 손수조 전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을 출마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누가도 당당히 경쟁하겠다. 만약 당에서 저희 출마를 강압적으로 가로막는다면 홍준표, 권성동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승리한 후에 당에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갑에 출마하지만은 아예 대전을 떠나서 정치활동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유성구청장 후보로 출마라고 권유하는 당원들도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된다면 2년간 의정활동을 한 후에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되 자격 있는 사람만 나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특정 지역에서 뭐 전희경 의원 같은 거 여러분들 보도 다 보셨겠지만은 한 1년 전쯤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 하위 30%,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잘못한 하위 30% 중에 전희경 위원장이, 미추홀 위원장이잖아요, 하위 30%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당무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것이 하위 30%인데,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라냈어야 되는데 잘라낼 대상자가 그냥 말뚝만 박는 서초갑 당협위원장으로 밀어붙인 당내 인사.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시죠? 야, 서초갑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저 인천 미추홀과 같이 아주 보수색이 강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당 관리가 쉬운 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당무 감사를 통해서 하위 30%에 들어가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서초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조목조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TK 방문을 이제 마쳤는데 대구 어르신이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런 제목으로 승리도 보답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이 사진을 올리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게 바로 감정호소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감정호소 차원에서 대통령을 뽑아달라? 이런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인성, 그리고 나의 정책, 공약, 미래 비전, 이걸 보고 찍어달라고 해도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형수 욕설, 김무선 무상 스캔들, 대장동 사태, 그 다음에 백현동 사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눈물 흘리는 사진 올려놨다? 지금 오늘 또 PNR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서는 거의 12% 차이가 나요. 37대 47이 지지율이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40대 52예요. 압도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눈물로 질질 짜는 사진을 가지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 불쌍한 이재명.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더군다나 군소정당 후보가 아니고요, 여당의 후보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사퇴하라,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눈물 호소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 뭐라고 지금 이제 이 심야 입장문을 내놨냐면요,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우선 쫙 붙여놔가지고
10일 날 대구 동성로 구세군 냄비 앞에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어르신이 내내 생각난다. 이러면서요. 꼭 대통령 되셔야 해 라면서 와락 저를 껴안고 눈물을 보이신 이 어르신을 꼭 안아드렸다. 애타는 마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분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 마음 하나하나 잊지 않고 차곡차곡 담아 승리로 보답하겠다.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이재명 후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공과가 병존한다 이러면서요.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고 또 이 빨간색 그동안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해서 이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자 이런 말하지만 수준 이하의 홍보 활동에 나선 이재명 심판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 국민 수준에 맞지도 않는 지금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국민의힘이 이 논평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 바꾸는 거, 국민 칼라치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성과인 게 맞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이 황교안 선대의 대변인이 말 바꾸기가 일상이 돼버린 이 후보가 이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나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서까지 밟으면서 조롱했던 이재명 후보가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한다. 그러면서요.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한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 부정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이재명 스스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이 심상정 후보도 말이죠. 이러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려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 이분들 얘기만 종합해 보면 전씨는 지금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은요. 이 이재명 후보가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서 100조 원 추경안을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에 관해서도 말 바꾸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김병민 대변인이 논평을 내놓은 건데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한 내년 예산만 49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상황이 급해지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금세 태도를 돌변해서 지금 당장 추경하자면서 적반하장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장난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후보가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요청하라. 이런 기존 입장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갈라치기 이것도 또 비판하고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북 봉화의 만산고택에서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태까지 색이 똑같아서 빨간색이라 찍었는데 솔직히 대구 경북 망하지 않았냐 이 발언과 관련해서요. 황교안 대변인이 망국적인 갈라치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 대구 경북 시민에 대한 모욕이고 지역피하다. 이재명 후보가 굳이 갈라치지 않아도 가뜩이나 힘든 국민이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갈라치려 할수록 오히려 스스로 수렁에 빠질 뿐이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경고 의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요. 우리 그러니까 일본과 국내 보수 진영이 나란히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것은 7일을 넘어서서 반역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박진 의원도 외교안보를 국민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라. 정략적 종전선언은 오히려 북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론을 촉발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논란에 대한 공세도 또 강화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 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무료 변론 중 증언을 수집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했지만은 이거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인데 이거가 바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과거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다시 소환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바로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정치권 인사들과의 스킨십은 물론 정치적 고비 때마다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내용으로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적은 것을 비꼰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유한기 본부장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를 갖다 이재명이는요, 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과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책임 전가에 나선 거. 이것도 우리 차승훈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이 비판하고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살인 사건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먼저 타임서를 내지 않았고 접견도 심도 있게 하는 등 열심히 진행했던 사건이라고 한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것도 문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요, 국선 변호인 지정이 취소돼 어쩔 수 없이 변론을 맡았다라고 한 해명은 작심하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이렇게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대대적으로 비판, 맹공을 퍼붓고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공과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반박문을 내놨는데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느냐면,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서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 진영 논리다. 그리고 이 전두환 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엄청난 역사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용서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도 바꾸기 때문에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대장동 특검론에 대해서도요, 검찰이 자꾸 정치적으로 피의 사실을 슬쩍슬쩍 흘러가면서 저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밝히고 최종적으로는 개발 이익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수사 핵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거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결국은 분열 심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은 언제든지 있다. 그것이 선거에 반영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출마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TK 지역 가서는요, 문재인과의 차별성 메시지를 굉장히 세게 내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비전과 역량에서도 다르게 평가받는 이재명이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인 정부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다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무능한 것을 극복한 뒤에 본인이 오면 더 유능해지는지 의문이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돼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느냐, 태행적 변화냐 차이는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진취적 변화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날 것이고,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은 문 대통령도 필요 없다 판단이 들면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다. 이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닥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는 무한한 권력 의지뿐이다.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보다 높아서 깔짝깔짝 간만 보는 것이고, 앞으로 국정 지지율이 자기 지지율 아래로 떨어지면 아마 불만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의 철학? 그런 건 없다. 입으로는 친일파가 득세한 더러운 역사 어쩌고 외치지만은 실제로 하는 일은 결국 이승만 평가, 박정희 존경, 전두환 찬양이다. 이승만, 전두환, 그 다음에 박정희 라인이야말로 민주당에서 더러운 친일의 계보다고 선전해 오던 것 아니냐. 그 자체가 왜곡된 역사관이다. 그러면서요, 이제라도 제 역사관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든지 그것도 아니다. 저러다 바로 주사파 논리를 편다. 하나만한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파라고. 그럼 바이든도 친일파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요, 이번 TK 방문시에 지금 언론에서요, 밀착 수행한 김혜경의 활동을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흘간 TK 동행을 하면서 금수를 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아내로 후보 교체하자고 하더라. 이런
또 농담도 보내고요. 그래서 예배당, 또 시장, 유튜브까지 동행 밀착 뭐라고 그럴까요? 유세 활동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이재명, 윤석열 모두 영입 제안이 왔고 본인의 전화기가 불났 정도였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 한결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랬다. 그러면서요, 자기의 신념을 밝히고 있어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구조를 깨뜨리고 다당제와 연합 정치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그 길을 추구해왔다. 거대 정당에 견눈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언명했다. 나 같은 사람 한 명쯤 있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닌가. 이런 입장문을 다시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전화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같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각 후보 캠프의 인재 영입전을 보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바로 김성식 전 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보다는 연정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문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정책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자신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기반과 정책 공감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연락하기보다는 각 후보와 캠프들은 다른 정치 세력과 잠재적인 국정의 인재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국정 운영 그림부터 좀 크게 그려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각 후보와 캠프들은 속과 것이 다른 당내 원팀론, 일시적 효과뿐인 영입 경쟁, 상투적으로 재현될 후보 단일화 시도 등 뻔한 기획을 넘어서 봐라.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굳게 닫혀 있는지 각 정치 세력은 성찰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후보 은사가 말 좀 골라해, 조심해, 이런 입장문을 바로 어제 내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이제 그제구만요. 11일 날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논평을 내놨냐면요. 먼저 이 초등학교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좀 골라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말과 욕설이 화자인 제자가 얼마나 안타깝으면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입장문을 우리 원일이 대변인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 은사님과 나눈 짧은 대화가 세간의 화제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은사의 이름은 이제 박병기 씨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좀 골라서 해달라.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야 하고요. 조금 동문서답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입니다. 몇 번을 듣고 봐도 역대급 동문서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말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대답인데 끝내 안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입을 묻는 질문에 귀로 대답을 하니 문맹이 이어지질 않는다. 은사님은 듣는 제자에게 상처가 될까 돌려 말씀하신 배려가 역력하다. 제자의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이었는지, 여기 제자 이재명이죠. 자와의 대화였는지 진의까지 확인할 길은 없다. 누구든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내 말이나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하랬던 것일까?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은사님의 말씀은 우리말 속담에 다 있는 표현이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농담에 초상 난다. 관 속에서 막말은 마라. 새, 치, 혀가 사람 잡는다. 라면서 본인 표현대로 비천한 삶에 녹아든 막말과 욕설의 화자인 제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리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요, 이 원희룡 대변인은 결론은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이다. 이런 답이라고 하면서, 평생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교정이나 순화는 기대 난망일지 모르겠다. 스승의 어진 가르침을 안 듣는 불량 제자에겐 역시 회초리 훈육만이 정답일까? 보고 듣는 국민도 안타깝고 난망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이 의원이요,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해석문을 내놨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이 학자들이 묘서 동철하는 한문, 이
고사성어를 선정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이 해석을 했습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 예. 여기에서 이 묘서동처는 이제 말하자면 뭐 고양이하고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고양이가 그러니까 쥐를 잡아야 되는데 쥐를 잡지 않고 고양이하고 쥐가 한패가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은 도처에서 도둑만 들끓고 서글픈 나라가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묘서동처를 교수님들이 금년 고사성어로 선정했다. 도둑 잡는 자와 도둑이 같이 합세한 나라.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묘서동처와 관련해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뭐라고 밝혔냐면 각 처에서 또는 여야 간의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면서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누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 이러면서 이 묘서동처를 왜 뽑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NH 직원 투기 사태, 대장동 개발 의혹 이런 거를 비판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교수신문은 내년 대선을 걱정하는 의미로 묘서동처를 선택한 교수들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은 누가 덜 썩었는가 경쟁하듯 리더로 나서는 이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하다라거나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구군을 맡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손혜원, 이 김건희 씨의 얼굴 평가 여기에 대해서요, 조은산 씨가 타인을 외모를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이 최근에 김건희 씨의 성형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여기에 또 진혜원이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대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면 남의 귀한 얼굴을 SNS에 올려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려나.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금해진 나는 급히 검색질을 해서 문제적 두 인사의 용모를 접했다. 견적도 안 나오는 고생대 생물들이 거기 있었다. 아주 뭐 직격탄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쌍꺼풀 수술에 이제 수술도 아닌 시술 정도로 취급받는 21세기의 현실은 둘째친다. 이 정도면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는 손 의원 지지자의 말을 빌려 논하자면 저들은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할 타인의 외모를 두고 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의 고교 이 졸업사진을 내걸면서 역시 외모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롱 댓글들이 쭉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동 키맨인 유한기 경찰에서 부검을 했습니다. 이 부검 1차 소견을 발표했는데 1차 소견 발표를 보면 유한기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는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외견상 특이점이 없고 정밀 검사 결과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유족 조사와 관련해서는 유한기 씨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유서 공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유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서 공개하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런 이 핸드폰 이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정확한 사인과 그 다음에 유한기 본부장이 밝힌 저간의 의혹들에 대한 해명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